우리 주변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 해외 사연 특파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위스에 사는 레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레나라고 해요. 나이는 20대 중반 한창일 때죠. 사람들은 이런 저를 몹시 부러워해요. 나이가 어린 것으로 모자라 얼굴도 예쁘고 집도 아주 부유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진실된 사랑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워낙 조건이 좋은 여자이다 보니 남자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교제를 쉰 적이 없었지만 가슴이 떨리는 사랑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나 돈 많은 남자가 들이대도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이런 자신에 대해 문득 깊은 생각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랑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뒤로하고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 닫혀있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행 경비를 준비하고 저는 가장 먼저 아시아 쪽으로 여행 가기로 결심했어요. 동양의 미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특히 중국이요. 우연히 중국 드라마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중국 드라마를 엄청 찾아봤어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지만 방문할 수 있는 도시는 한정적이에요. 제가 중국을 좋아하긴 했지만 땅이 넓은 만큼 위험한 지역도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징과 상하이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역시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에는 이화원 자금성 만리장성 등 땅이 큰 만큼 수많은 관광 명소가 있어요. 듣던 대로 공기는 나쁘더라고요. 그럼에도 전 좋았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건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중국 땅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도 많아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죠. 중국 인구의 반이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반은 평범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 드라마의 애청자였던 만큼 중국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베이아이 공원 관광을 했던 날 밤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녔어요. 베이징은 밤에도 불 켜진 건물이 많아서 야경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저는 야시장으로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기분이 들뜬 김에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의 전통 술만 마셨는데 나중에는 캔맥주까지 마셔서 더 빠르게 취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알딸딸한 상태로 밤거리를 걸었어요. 운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돌아다녔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제 팔을 확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미친 듯이 저항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딘가에 데려가려 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모르는 척하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대고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지나쳐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좌절감을 느꼈고 무서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계속 버텨봤는데 또 다른 남자가 오더니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장이겠다 싶었죠. 남자들에게 질질 끌려 골목 앞까지 간 순간 이젠 죽는구나 하고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색 키를 입은 그 남자는 제 쪽을 향해 재빠르게 돌진하고 그냥 지나치는 다른 사람들과는 느낌이 다르다 싶었는데 제 감이 맞았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그 남자는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을 밀쳐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괴한들이 그 남자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덤볐습니다. 남색티 남자가 상대적으로 왜소했기에 저는 그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색티 남자가 우락부락한 덩치들을 하나씩 제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치는 게 아니라 무술을 하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남자는 저들이 일어서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며 제 손목을 붙잡고 무작정 뛰었어요. 저도 사태를 파악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갈 수 있게 뛰었습니다. 10분 정도 뛰었더니 도시 한복판에 도착했어요. 남자는 주변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을 사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숨을 돌리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남세의 남자는 옆에 있는 벤치로 저를 안내했고 저희는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제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해 정말 놀랐다고 말했어요. 괴한들이 저를 덮친 것도 덮친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기만 해서요. 남스키 남자분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중국인들이 그런 편이라고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싶어 몸을 사리는 거라고요. 중국을 여자 혼자 여행하는 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늙게 돌아다니는 건 더더욱 그렇다고요. 그러더니 남세의 남자분은 저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었냐고 물어보고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남색티 남자분은 사례 같은 건 필요 없다며 나중에 한국에도 한번 놀러와 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었기에 다른 중국인들과 달리 저를 구해줬던 거였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진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성 씨는 제가 묵는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택시를 잡아서 태워 보낼 수도 있었는데 혼자 보낼 수는 없겠다며 택시에 함께 탔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보내기 전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베이징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보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연락했고 그 다음날도 연락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서로 또래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진성 씨가 30대 중반도 안 된 줄 알았는데 44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성 씨도 제가 30대는 된 줄 알았대요. 동양인 기준에서는 서양인인 제가 성숙해 보였나 봐요. 18살 나이 차이를 알게 된 진성 씨는 만남을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침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적당히 지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진성 씨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보내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상하이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베이징에 있을 때 정 씨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도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이라고 했었어요. 그는 시골에 살면서 자신의 형의 농사를 돕고 읍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괴한에게 끌려갔을 때 정우 씨가 보여준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성 씨가 살고 있다는 공주로 가는 리무진을 어디서 타는지 안내받았어요.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달려서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니 아예 인내로 가서 태권도장을 찾았죠. 도장이 몇 개밖에 없어서 금세시 태권도장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건물로 들어섰고 문을 여는 순간 그를 마주쳤습니다. 진성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었죠. 저는 진성 씨와 살겠다며 내쫓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근처 숙소에 묵으면서 매일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으려고 진성 씨 오전 일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오후에는 태권도장을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인사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니 계속되는 저의 고집에 진성 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열렬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자 강강하던 진성 씨의 마음의 벽이 결국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희는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머무르며 진성 씨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해요. 태권도장을 같이 운영하려면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일도 조금씩 배우고 싶어요. 동네에 외국인 주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레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을 위해 한 걸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